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우리 한국 선수들의 승전보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회 첫 금메달입니다. 18살의 스노우보더가 지금 금메달을 땄는데요. 바로 최가온 선수입니다. 한국의 첫 금메달을 선사했고요.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고 최가온 선수가 2008년생입니다. 2008년생. 2008년 11월생인데 그동안 두 번의 동계올림픽에서 이 종목에서 2연패를 달성하고 3연패를 도전하고 있었던 미국의 클로이 킴 대단한 선수를 제치고 이번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스포츠를 두고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정확히 그랬습니다. 밤잠 못 이루신 분들 안 자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왜냐면은 이 스노보드 경기 같은 경우는 총 3차례라는데 3차례 중에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1차에서 최가온 선수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상이 의심이 됐는데 그래서 두 번째 도전 때는 출전하지 않음이라고 전광판에 뜨기도 했어요. 그런데 도전을 했고 2차에서도 또다시 실수가 있었거든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3차 도전을 했을 땐 심지어 가장 고난도는 도전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난도를 낮춘 대신 본인이 도전했던 종목에서 완벽한 착지와 또 동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죠. 의미가 큰 거는 이번에 최가온 선수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나간 한국 선수 중에서 막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빙상, 그동안에 이제 얼음 위에서 하는 쇼트트랙 금메달을 많이 있었지만 설상, 눈 위에서 하는 종목은 첫 번째 금메달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라이벌 그리고 본인의 영웅을 꺾었습니다. 클로이 킴.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이후로 2연패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이 선수를 은메달로 내려앉히고 누르고 우리나라의 2008년 11월생 최가온 선수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림픽 첫 금메달 17세 3개월 대단하죠. 그리고 최연소 우승 기록 14세 3개월 3년 전 최연소 우승 기록도 세웠던 최가온 선수가 두 번의 실패 끝에 마지막 도전에서 완벽한 연기로 우승을 차지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스노보드에서만 여러분 김상겸 선수, 유승은 선수, 그리고 최가온 선수까지 금은동 메달 3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획득한 메달은 모두 4개인데 그 가운데 설상 종목에서 지금 3메달이 나왔다. 그리고 설상 종목에서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은 우리 설상 역사상 첫 번째 금메달이라는 부분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떤 비상 뒤에는 깜짝 놀랄 만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도 있는데요. 불교계가 선수들을 키웠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불교계가 왜 여기 갑자기 나오는 거죠? 안진영 기자님. 정말 영탁 씨의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게 딱 떠오르는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 네. 모두 실제로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출신이라는 거죠. 달마배 스노보드 달마배냐? 네. 이 뒤에는 남양주 봉선사의 호산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절 근처에 스키장이 있으니까는 스키장에서 사고가 없도록 무사고 기원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스키장에서 고맙다고 이 스키장 이용권을 선물을 한 거죠. 네. 이걸 갖고 스노보드를 처음 타봤는데 그때 스님이 느낀 거는 이게 바로 자유구나라는 걸 만끽했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생사 해탈의 자유를 추구하고 대자유인이 되라 하는데 스노보드를 탈 때 비로소 승복을 타고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 즐거움과 기쁨을 혼자 누리면 안 된다.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만들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번에 금은동을 딴 선수들 모두 이 스노보드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고 실제로 이 스님의 불심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최가온 선수는 특히나 2016년에 10년 전에 이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에서 당시 주니어부 3위를 또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스노보드에 빠진 이유 영상 그래픽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호산 스님이 남양주에 있는 이 주지 스님이 스노보드에 어떻게 빠졌냐. 인근 스키장에 무사고 기원 기도 부탁을 받고 갔다가 스노보드가 딱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 스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딱딱해 보이고 그리고 자유가 없어 보였는데 스노보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자유다.
해탈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 해탈의 자유를 느꼈다. 그래서 스노보드 사랑에 빠졌고 그때부터 보드를 타고 자기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지원했다라는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최병민 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한 개인이 이제 저런 대회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뭐 여러 후원을 좀 받았겠지만, 네.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어디 스토리상에 나올 만한 얘기죠.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본인이 그냥 좋아하면 좋아하고 그걸 그냥 즐기는 수준에 되게 그치게 되는데, 그걸 선수 지원할 생각을 했다는 점, 이 점이 이제 좀 눈에 띄고, 또 하나는 아니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뭐 협회들도 있고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노보드가 이제 그 뭐 올림픽 메달 종목이 아니라서 그런지 왜 이런 그 후원 조직이나 아니면 이런 대회들이 그동안에 없었을까 하는 또 의문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역경을 딛고 정말 최가훈 선수가 금메달이라는 걸 딴 데 대해 다시 한번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네. 이런 그 어찌 보면 올림픽에서 꼭 메달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달 이외에도 그 올림픽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뭐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그 어떤 국민들의 노력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걸 봐가면서 호산 스님을 봐가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이 스노보드 선수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레 선수들 고충도 잘 알게 된 호산 스님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묘안이 바로 스노보드 대회였고 그게 바로 이제 많은 선수들을 키워낸 어떤 또 하나의 계기가 또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는데 당시 호산 스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만학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청소년들 또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역사를 쓰게 됐고요. 많은 좋은 선수들이 달마배를 통해서 발탁이 되는 그런 대회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대회. 스노보드도 선수들의 그런 이제 마음을 함께 하자는 뜻에서 스노보드 대회를 하게 됐고요. 여력이 되고 힘이 된다면 달마 스님의 누가 되지 않는 예, 그런 상황에서라면 그게 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을 다양하게 여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안진영 기자님, 근데 이제 그 대회를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었을 텐데 달마배라고 붙인 건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과거 박신양 씨가 출연했던 영화 달마야 놀자라고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 착안을 했고요. 스님이 직접 지은 게 아니라 여기에 참가하던 여러 선수들이 직접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회를 치른다는 거는요, 굉장히 돈이 필요하죠. 근데 네. 스님이 돈이 어딨냐 생각할 수 있는데 2002년에 아무래도 이렇게 스노보드를 좋아하는데 워낙 후원과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호주머니를 털어서 1,000만 원을 내놨고 그때부터 꾸준히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쌈짓돈에다 다른 사찰들에서 도움을 줬고요. 또한 이런 종단에서 매년 후원해주는 1,800만 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자체도 큰 돈 아닙니다. 다만 앞서 이렇게 메달 걸었던 유승훈 선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제한도 없었고 본인의 가장 큰 후원자는 동호회 출신 아버지였다. 가족 안에서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후원을 하고 그래서 메달을 딴 이런 선수들의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정신력을 본 스님이 이 정도면 큰 돈이 아니라 내가 이런 어떠한 장을 마련해줘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달마배 스노우 대회를 열었던 거였고 결과적으로 금, 은, 동을 모두 차지하는 쾌거를 일궈낸 겁니다. 네, 자 이런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통해서 불교와 가까워진 선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선웅 위원님 불자가 된 선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호산 스님께서 이 대회를 열면서 지금 이제 그 불교계의 많은 이제 뭐 이러한 정신들을 또 이제 뭐 그 선수들한테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이게 불교계가 이런 거구나. 내가 이제 불교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서 실제로 그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회원이 되고 이렇게 불교 종교인이 되는, 그러니까 그 믿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더더욱 더 이제 스포츠 정신과 어쨌든 불교계에서 전하는 그러한 정신들이 합쳐지면서 뭔가 이제 좋은 성적도 내는 이러한 결과가 낳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달마배 대회 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안준영 기자님?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대회보다는 올림픽 뒤풀이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미 메달을 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꿈나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쯤 되면 후원도 많아질 것 같은데 정식으로 이렇게 스노보드 같은 경우도 기업들까지 포함된다면 향후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 이어서 한국의 메달 밭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노보드 설상 종목들에서 메달이 많이 남았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새벽에는 쇼트트랙에서도 메달이 추가됐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메달을 추가했는데요. 자, 지금 사진 한번 보시죠. 남자 1000m에 출전한 8년 만에 남자 1000m에서 메달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쇼트트랙 강국인데 어떻게 8년 만에 메달이 나왔을까요? 조경민 선수 어떻게 8년 만에 메달이 나왔을까요? 남자에서. 그러니까 전 당연히 뭐 쇼트트랙은 뭐 효자 종목이고 그러니까요. 어떤 올림픽에서든 메달이 당연히 나올 것을 기대하는 종목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에 또 이 결선 진출전에서 또 불운에 넘어지는 사고도 있고 네. 해서 이게 쉽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평창 올림픽 때 메달 이후에 메달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그만큼 아마 이제 최근에 우리 선수 국가대표 출신들이 다른 나라의 국적으로 이동해서 네. 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 선지 기술 이런 것들이 그 각국의 어떤 전파가 돼서 또 경쟁력이 높여가면서 실제 이 경기력이 거의 이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